자, 수능 특강 영어 이제 소재편 28강의 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평가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한 측면에만 집중하면 전체적인 행복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좀 한번 해봤는데요. 이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명확한 주제 메시지가 딱 들어가 있죠. 첫 문장, 마지막 문장 형광펜 좀 쳐주시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contribute 하게 되면 어디에 기여하다, 맥락에 따라서는 기부하다도 될 수 있죠. 자, in general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문 해석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 general이란 이 표현이 일반적인이란 뜻은 맞는데 in general은 전체적인이란 뜻도 됩니다. general 전체적인, 종합적인,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reverse 반대로 뒤집는 거, 뒤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anchor, 이게 원래 이제 배 닻을 anchor라고 하는데 이게 닻이 배를 고정할 때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딘가에 고정시키다. 그러니까 settle down 정도의 여기죠. settle down 정도의 뜻이 됐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같이 연동해서 알아두시고요. well-being, 네, 행복, 안녕, 뭐 이런 것들 다 well-being이라고 하죠. call attention to, 어디에 주의를 환기하다. 그러니까 call attention, 야, 여기 봐! 여기 봐야지. 이런 느낌이 이걸 call atten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주의를 환기시키다. 그 다음에 이제 be inclined to, incline, 어디로 기울어지는 걸 incline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별표 치고 나온 이 두 단어 subsequent라든지 susceptible 이런 단어들은 암기해 버리세요. 알겠죠? 물론 이제 수능에서는 그냥 나온 적도 있고 별표 치고 나온 적도 있는데 혹시나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에서는 뭐 100% 나왔던 단어들이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미리 얘기한 대로 형광펜입니다. By focusing on just one aspect of our lives, 우리 삶의 딱 한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에 의해, 미리 얘기하면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측면, 너 얼마 벌어? 너 데이트 몇 번 했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건강이 어느 정도 상태야? 뭐 이런 것들, 이런 딱 한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에 의해 we are, 이런 것들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failing. 근데 우리 제자님들 이제 failing을 너무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서 실패한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fail은 fail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패한다가 틀린 번역은 아닌데요. 뭘 못한다, 안 한다, 부정어 정도로 번역하면 좀 더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we are failing to consider,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were all the other things, 모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contribute to happiness, 행복에 기여하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 부정어로 번역하는 게 좀 더 편하죠. 그러니까 한쪽 측면만 보고 어떻게 판단해? 그런데 하나만 보면 안 돼. 자, 예를 들어 질문 좀 재밌어요. If you ask students two questions, 만약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면, 즉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How happy are you with your life in general?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얼마나 행복하시나요? 방금 선생님이 해석한 것처럼 happy는 만족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의외죠? 행복한이 틀린 건 아닌, 당연히 맞는 뜻인데 만족한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다 해석됩니다. 삶에서 얼마나 행복하나요? 얼마나 만족하나요? 그리고 그 후에 하면서, 이건 조금 이따 설명 좀 할게요. 그리고 그 후 How many dates?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Did you have last month? 지난달에 데이트 몇 번 했나요? 아니, 이거 남친 여친 있는 걸 먼저 묻는 게 예의 아닌가?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하셨죠? 라고 묻는다면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에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 there is absolutely no relationship,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between the answers, 그 대답 사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나요? 에 대해서는 뭐 한 50점이야, 60점이야, 70점이야, 80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난달에 데이트 몇 번 했어요? 지난달에요? 한 번이요, 빵번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 이제 다음 문장 가기 전에 선생님 방금 얘기한 이 부분, 선생님 여기 follow the by를 그냥 그 후라고 가볍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이 강의를 뭐 그래도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 초반부에 첫 번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어쨌든 1학기 중에 볼 거라고 믿고 저 부연 설명을 미리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이 막 한두 달 남은 상황이면 이거 뭐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이런 원리까지 알아두면 되게 좋으니까요. 원래 표현은 A follow B라는 표현이겠죠. A follow B 하게 되면 A가 B를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굳이 선후관계로 나타내면
A가 B를 따라가는 거니까 B가 앞서 있는 거고 A가 뒤쳐져 있는 거겠죠. 일단 이해됐죠? 근데 이게 수동태 표현으로 A, be followed by B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해석해 보세요. A는 B에 의해 따라와져짐을 당한다. 물론 언어적 감각이 좋은 친구는 그냥 한 번에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좀 약한 친구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A는 B에 의해 따라와져짐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동작의 수동태니까 반대 동작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A가 선행하는 겁니다. 그 뒤에 B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과거 분사로서 followed by B가 나오게 되면 편의상 해석을 뭐라고 한다? 그 후 B 한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하고 너 삶이 얼마나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니? 그 후, 너 지난달에 데이트 몇 번 했니?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런데 지금 더 재밌는 질문을 하죠. However, 그러나 이런 것들은 끼워넣기 문제로 내기도 괜찮죠. 그러나 if you reverse, 자, 어휘 문제 내기 딱 좋은 패턴들 계속 보입니다. 아까 failing도 어휘 문제 가능하다고 했었고 여기는 reverse, 뒤집어 버린다면 the order of the question, 질문의 순서를 뒤집어 버리고 and start with the dating question, 네, 데이트한 질문부터 시작을 한다면 this, 이것이 produces a strong relationship, 아주 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주 강한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건 결국 이 글에서 얘기한 내가 행복의 지표를 볼 걸 그냥 처음부터 너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너 얼마나 행복하니 그러면 막 이것저것 고민을 해볼 텐데 너 지난달에 데이트 몇 번 했어? 뻥번이요. 어이씨 여친도 없는데 왜 저래? 그리고 너 얼마나 행복하니? 그러면 올고지 내 행복 지수를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데이트 횟수로 평가하는 거니까 나는 이번 생은 글렀어. 빵점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아주 강한 관계가 형성돼 버리는 거죠. 자, 요 부분 해석이 혹시 까다로웠던 이 4번 문장 해석이 까다로웠던 친구들은요. 요거 좀 놓치지 않았나 잘 보세요. those는 습관적으로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뭐한 것들일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서 후치 수식 받으면서요. 알겠죠? 뭐뭐한 사람들은 이 구조로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트를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 남친구가 있어서 아니 뭐 지난달에 뭐 자기 그냥 뭐 주말에 뭐 내내 다 데이트했다. 주중에도 한두 번씩 데이트를 했다. 그래서 많은 데이트를 했던 사람들은 rate A as B입니다. 이 rate는 원래 명사로 쓰이면 속도라는 뜻도 있고, 그죠? 어떤 비율이란 뜻도 있고, 등급이란 뜻도 되는데, 자기 자신, 이제 동사로 쓰여서 자기 스스로를 as happier, 뭐라고 등급을 매겼대요? 더 행복하다라고 등급을 매겼대요. with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 누구와 비교해서, 여기는 별표 3개. 누구와 비교해서? with those, 또 나왔습니다. 뭐만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went on fewer dates. 그렇죠. 데이트를 더 적게 했던,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삶은 더 행복합니다 라고 평가를 했겠죠. 그러니까 오로지 데이트 몇 번 했냐 물어본 다음 얼마나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내 행복 지수를 데이트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제 또 두 번째 문법. 앞서서 followed by도 수동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원래 표현은 compare, 비교하다. A with, 이때 with 대신에 to도 되니까 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게 알다시피 A와 B를 비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A를 주어 자리로 뽑아서 수동태로 쓰게 되면 A, B compared, A는 비교되어진다. 자, 뭐와 함께? B와 함께 with 혹은 to be 이렇게 쓰이는 거고, 앞에 있는 이 주어와 비동사가 날아간 채로 과거 분사로서 compared with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래서 일단 결론 먼저 얘기해 주면 이렇게 compared 다음에 전치사가 쓰였으니까 무조건 수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는 이해됐죠? 근데 문제는 compare는 우리말 해석으로 수동 번역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수동 문제 나왔을 때 공식 해설지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능동으로 해석되니까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고요. 근데 보면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자신들의 삶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게 느끼게 됩니다.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원들에서 비교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딴 사람과 너는 데이트 몇 번에 이 상황이 아니라 다 각각 개별 대답을 하고 나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연구원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compared가 맞는 건데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데이트를 더 적게 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라고 하니까 능수동 문제 냈을 때 여기다 능동이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쉽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compare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주고 A with B 구조로 쓰일 때만 능동이고 지금처럼 전치사가 바로 나오면 무조건 수동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정확하게 원리 원칙대로 비교되는 거지 저 사람들이. 그래서 compared가 맞아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알겠죠? 참 재밌는 실험이네요. 즉 by focusing 혹은 anchoring 집중하는 거 혹은 거기에만 딱 고정하는 것에 의해 the respondent 그 응답자를 어디에만 고정하는 거야? to 어디에 measure of popularity 어떤 인기의 척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이성에게 고백을 받아서 오늘 밤 데이트를 나갔는지 이 인기의 measure 척도에만 집중하는 것 혹은 거기에만 고정하는 것에 의해 you are influencing 여러분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their subsequent evaluation of well-being 그들의 이 실험 대상자들의 이어지는 행복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도 이제 곧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지난 중간고사 몇 등급 받았습니까? 이번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몇 등급이에요? 라고 물어본 다음 당신의 행복 지수를 말해보세요. 이야 이해됐죠? 좀 더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있는데 연봉이 얼마입니까? 행복 지수 얘기해보세요. 이야 이해됐죠? 사람이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 행복을 평가할 때.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도 The same effect, 똑같은 효과가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는데 when attention, 여러분의 주의가 is called, 여기 봐! 이걸 attention is called, 깜짝 놀랐어, 미안. 자, 이게 주의가 딱 집중이 되는 거죠. 환기되는 거죠. 그 주의가 환기되어졌을 때요. 어디에만? The respondent marriage, 응답자의 결혼이라거나 그러니까 행복지수 물어보기 전에 당신 부인과 당신 남편과 사이는 좋으신가요? 자,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결혼 생활만 가지고 또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자, 일주일에 며칠 정도 운동하시나요? 자, 당신은 행복한가요? 이러면 내 건강의 측정에 어떤 초점으로만 딱 맞춰줘서 행복의 지수를 판단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문장 구조가 이제 조금 복잡한데 요렇게 걸러내기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The reason이 주어고 is가 동사고요. 다시 여기 굳이 얘기하면 that 정도 생략된 채로 관계대명사. happiness level, 행복의 수준이 주어, 또 다른 주어. change, 이때 change가 또 동사로 쓰인 거죠. 바뀌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행복의 수준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이유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는 that 혹은 이제 that은 관계 부사로도 쓰는데 여기서는 관계 부사 that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why를 쓰는데 why를 대체해서 that으로도 바꿔 써줄 수 있는 자리네요. 뒤에 문장의 완전한 구조니까. 행복의 수준이 변화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이렇게 왔어. The reason why, the reason that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is 뭐냐면 people do not know.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How happy they are in general. 전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종합적으로는 얼마나 행복한지는 잘 몰라요. 다시 한번 밑도 끝도 없이 얼마나 행복한가요? 물어보면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질문을 해버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 행복을 그것만 놓고 판단하겠죠. 내 연애 상태나 나의 연봉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결혼 생활로만, 나의 성적으로만 딱 좁혀놓은 상태에서 행복의 지수를 판단하겠죠. So 그래서 they become susceptible. 이게 어휘 문제로 나오기가 너무 좋다고요. 그들이 취약해지는 거고 영향을 받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밑에 별표 치고 나왔지만 외우셔야 돼요. 시험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디에 취약해지냐면 바로 to the focusing of attention, 그 주의력을 집중하게 되는데 on different aspects of their life, 그들의 삶의 서로 다른 측면들에, 됐죠? 이런 것들에 이 주의를 돌리기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그냥 오로지 하나만 보게 되는 거야. 아까 연애 얘기면 연애 얘기,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 빈칸 쳐져 있던 요 문장 꽤 괜찮죠. 그래서 최종 결론
When people consider, 즉 사람들이 고려할 때 the impact of any single factor, 어떤 하나의 요소, 단 하나의 요소, 그래서 단 하나를 강조하려고 single을 쓴 거예요. 굳이 어를 쓰지 않고. A single factor on their happiness,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요소만을 고려할 때 그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다? exaggerate, 과장하다 이 뜻이죠. 그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내 연애 문제면 연애 문제, 성적이면 성적, 건강이면 건강. 그것만 생각하고 갑자기 자신의 행복 지수를 표현하는 거죠. 한 번 더. Focusing on a single aspect of life, 삶의 단 한 가지 측면만에 집중하는 것은 can distort, 왜곡할 수 있어요. 단어. 사람들의 평가, 자신의 전반적인, 자, 아까는 in general이라고 했던 거 이번엔 overall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전반적인 이런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니, 특히 우리 수험생들은 성적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입시 정말 중요한 건 맞는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과는 행복하게 사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거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더 올바르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네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나의 행복을 찾아가실 인생은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my way니까요. 알겠죠?